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방송 듣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을 당연히 갖겠습니다.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 2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2부와 3부에 걸쳐서 여야 중진 의원들 차례로 연결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갖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연결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예. 아유, 조 의원님. 네네네. 예. 요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호남선 타고 지금 KTX 타고 지금 강주에서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호남에 왜 가셨어요? 네, 강주에 강주 메가시티, 메가시티 강주를 위해서 서남권 메가시티를 위해서 오늘 정책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예. 네, 마치고 이제 올라오는 기차역입니다. 그 메가시티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강주 시장님과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강주가 지금 강주 역시도 지역의 인구 소멸, 예. 또 위기에서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서남권이 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 방해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 문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초저출산 문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데 메가시티를 통해서 강주, 전남, 전북이 좀 저는 통합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강력한 가족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취지로 오늘 정책 간담회, 전북과 간담회를 하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혁신이 말이에요. 예? 네. 이 혁신이가 지금 4일을 이제 최후에 자기가 자신들이 최후 통첩이라고 흔히 언론들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혁신안 수용하라는 기한이 바로 4일 오늘이었거든요. 근데 당 지도부는 침묵을 하고 있고 일단 이거를 어떻게 보세요? 아마 혁신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역할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지도부와 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들이 좀 더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사실 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당이 어쨌든 통합하고 화합해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자는 그런 공통적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혁신위가 노력을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남습니다. 통합을 위한 혁신의 노력,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게 열차가 굉장히 좀 소음이 들려서 좀 잘 안 들리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네. 혁신이가 당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구성원들의 어떤 생각들도 저는 조금 더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 그냥 혁신위가 그냥 혹시나 다소 좀 일감적이라는 그런 부분에 좀 희석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좀 소통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이가 당 구성원들과 소통이 잘 안 돼 있다라고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당의 생각과. 여보세요? 예, 혁신이가 이 당의 구성원들과 소통을 잘 못한. 열찬이 돼가지고요. 예. 소리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 혁신이가 당의 구성원과 소통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저는 어쨌든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그 갈등의 요소를 좀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는 모양새.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공관위원장 요구하고 이런 거 어떻게 보셨어요? 조 의원님? 조 의원님? 조 의원님? 네네네. 예.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얘기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도 물론 그 위원장으로서의 좀 여러 가지 뭐 절박함에서 나온 얘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좀 지도부하고 조금 더 논의를 좀 깊이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남습니다. 이게 공천관리위원장은 원래 뭐 국회의장 하셨던 분이나 정치계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조 의원님? 조 의원님? 네네. 여보세요? 예. 원래 공관위원장은 이 다선 의원이나 뭐 최소한 국회의장급 정도가 하는 거 아닌가요? 자, 지금 조경태 의원께서 생방송 때문에 생방송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열차에 탄 상태에서 방송을 하시는데 지금 다시 한번 예. 중간중간에 소리가 고르지 못하고 이게 아마 터널 지나갈 때 특히 이제 이러는 건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TX 소음이 너무 심하네요. 근데 네네. 원래 공관위원장이라는 거는 뭐 국회의장 정도 이렇게 다선 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데 네.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걸 모르고 요구했을까요? 글쎄요, 그걸 저는 어쨌든 중진이 아니더라도 관계는 없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당과의 좀 더 소통이 좀 필요했을 거고요. 아마 혹시나 그런 공관위원장이라는 그런 제안이 자칫하면은 좀 과한 또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왔던 혁신위의 어떤 방향성 주장들이 조금 희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동관 전 위원장 탄핵 이제 사실상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이제 사퇴함으로써. 그런데 네네. 이제 여기에 뭐 지금 후임으로 거론된 인물 중에 한 분은 이 검사 출신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제2, 제3의 탄핵, 뭐 이동관 위원장 뭐 비슷한 인물이 하면 이 3회 탄핵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탄핵이란 걸 자꾸 함부로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요. 예. 과연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탄핵을 주장할 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 내의 의원님들에 대해서 먼저 좀 크게 중징계를 하거나 또는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회 자문위원회에서 윤리위 자문위에서 파면하라, 즉 의원직을 박탈시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회가 또 민주당에서 먼저 응답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검사들에 대해서 또는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주장할 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제 생각에는 상당히 국민들께서도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좀 모렴치하다 이런 어떤 평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새롭게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또 탄핵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다수당에 의한 행포거든요. 그걸 지금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역풍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역풍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만은 아마도 민주당의 지금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을 보면은
제2, 제3의 탄핵도 아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원희룡 장관 이제 오늘 장관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 네. 발표를 했죠. 근데 뭐 이 원희룡 장관은 이제 이 정치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분명해졌는데, 그죠? 그 네. 어디에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그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의 의지, 자유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예, 아마 수도권 쪽에 출마하지 않겠나. 개항에 출마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항 의료. 그 역시도 본인이 그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문제니까 저는 그 본인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하태경 의원은 종로로 가는 건가요? 글쎄요, 그 종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역시도 개인의 그 자유의지에 존중을 해야 됩니다만은 다소 아쉬운 것은 조금 더 그 현역의 그 최재형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좀 사전에 좀 더 논의를 한 이후에 좀 그 고민을 발표를 하거나 거치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좀 갈등 요소를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예. 본인이 서울 출마에 대한 그 빛이 사실은 조금 바라지 않았나 이런 주변들의 어떤 그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말이에요. 정치 1번지가 종로입니까? 용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 의원님께서는? 정치 1번지는 저희 사흘인데요. 진짜 사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문이 팍 남을 보고 막혔어요. 찍는 게 아니고 사람 보고 찍잖아요. 예, 예. 저는 다른 지역의 지역구민들도 좀 그 본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민주당으로도 3선을 했고, 예. 국민의힘으로도 재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종로든 어디든 간에 좀 좋은 분들이, 또 선출하는 그러한, 지역이 저는 정치 1번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훅 들어오시니까 제가 좀 당황이 됐어요. 근데 조 의원님 그 말씀하시니까 네. 이상민 의원 지금 탈당하셨는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좀 괴롭힘을 주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예. 소위 말해서 개딸들이라는 분들이 정말 인신공격성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자 폭탄 이런 걸 하지 않았나 예측을 하거든요. 예. 네, 저는 그 인격적으로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분들, 개딸이라는 분들이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어떤 개인의 인권을 이런 식으로 짓밟으면서 개인의 정치적 행위를 갖다가 욕되게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고 저는 반개혁적 세력이라 보거든요. 예. 예, 이런 점에서 저는 이상민 의원의 그런 탈당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 이상의 그 반민주적인 정당에만 있을 이유가 없지요. 예. 국민의힘에 오는 게 좋은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까지는 이제 그분의 또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몫이고요. 네. 저희 당은 내년 총선에서 어쨌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 정파들 세력들을 저는 모두 다 규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배척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 함께 가는 거 다 좋은데, 이게 선거제도가 좀 어떻게 결정이 돼야지 다 같이 가든지 따로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병립형, 준연동형,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들 숫자가 너무 많다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례대표제는 없애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번 기회에 헌법의 개정 사항이라면은, 최소한의 어떤 그 숫자만 빼고, 저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은 한 자리 숫자 이내로 줄이고, 그러나 여야 합의를 보면 되거든요. 예. 선거제도를 고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저는 최소한 비례대표는, 37석 이상 줄여야 된다. 예,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바로 저는 정치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이 준연동형이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위성정당 같은 게 또 생길 그렇습니다. 가능성, 그죠?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만큼 그 위성 정당이 나올 만큼 비례대표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제가 오선하면서 예.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비례대표 하는 분들이 또 그 지역구 나와서 또 국회의원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비례대표는 전문성으로 해가지고 뭔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갖다가 제도를 뒀는데 지금은 굉장히 변절이 돼 있거든요. 예. 오죽하면 위성정당이 나올 정도로 비례대표가 설모가 없는 그런 제도가 돼 있겠습니까? 예. 저는 이참에 여야가 합의를 봐서 예. 우리는 이번에 비례대표 내지 말자, 없애자 이런 그 과감한 저는 개혁 주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 한 50석 정도의 국회의원 수는 줄이내는 그런 효과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예. 기회에 저는 비례대표 제도 폐지를 여야가 좀 더 진중하게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推진당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송영길 의원님답지 않는 그런 보다. 네, 원래 송영길 의원님은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셨는데 예. 아마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그 돈봉투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 조금 과한 표현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예. 너무도 야당에서 또 일부 세력이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은 잘못해서 비리로 구속이 되더라도 월급 다 먹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은 감옥소에 가더라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거든요. 예.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예.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먼저 정치인들 먼저 좀 정치인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들고 나서 예. 대통령을 탄핵 시키든지 알겠습니다. 탄핵 제도를 계속 유지하던 그것이 저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런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고요. 조 의원님이 정말 생방송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차에 타면서 전화 인터뷰를 진행을 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간중간 소리가 좀 고르지 못했죠. 이 점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